오늘의 리뷰는 바로 ES 합금의 볼트론 피클 포스. 일본의 원래 이름은 다이라가죠. 지난번 고라이온에 이어서 이번에는 그냥 다이라가가 ES 합금으로 출시가 됐습니다. 국내에는 7월 중 입고 예정으로 판매 가격이 23만 4천 원이에요. 지난번에 제가 볼트론도 리뷰를 했었잖아요. 고라이온. 그거랑 같은 라인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박스 사이즈는 지난번에 고라이온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이라가의 15대 합체를 이 작은 체구가 또 다 한다고 해요. 심지어 개별 합체도 다 가능하다고 하고, 기본 부속품이다, 무장이다 이런 것도 굉장히 충실하게 들어있다고 하네요. 박스 뒷모습 보면은 뭐 부속품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다는 게 느껴지네요. 무장도 뭐 다 들어있고 지금 보면은. 그리고 오늘 리뷰 매니아 하우스에서 도와주셨습니다. 그럼 내용물부터 차근차근 보도록 할까요? 일단 매뉴얼이 들어있고요. 매뉴얼 펼쳐보면은 이제 부속품들이 쭉 나오는데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들어가는 이제 머신만 15대가 합체하는 거다 보니까 거기에 교체용 손에, 베이스에, 무장에 뭐 이것저것 굉장히 많이 들어가죠. 그리고 블리스터는 총 2층 구조로 되어 있어요. 가장 위에 15대의 메카가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놀랍네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와우. 그리고 아래쪽에 베이스, 교체용 손, 그 외 무장들이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전부 다 꺼내고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이렇게 모든 구성품을 꺼내봤습니다. 부속품이 굉장히 많죠. 일단 메카만 15대나 되다 보니까 이 뒤에 있는 무장이나 다른 부속품 먼저 본 다음에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스탠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전에 이제 그 고라이온 때도 봤었던 그 스탠드고요. 여기 이제 연장을 위한 확장용이라고 해야겠구나. 확장용 조인트 들어가 있는 것도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메인 무장인 블레이징 소드, 일본 이름으로는 라가 스워드입니다. 요게 전체가 다 코팅으로 처리가 되어 있어요. 굉장히 화려하고요. 중앙이나 손잡이에 있는 금색은 별도 메탈릭 골드 도색이고 나머지는 제대로 된 실버 코팅입니다. 아주 번쩍번쩍하니 아주 빛반사가 마음에 드는군요. 아주 흡족스러운 반사입니다. 재밌는 점은 손잡이를 연장시킬 수 있는데 기본 부속 상태에서는 한 손으로 쥘 때 쓰는 거고, 이걸 빼고 뒷부분 손잡이가 좀 더 긴 파츠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양손으로 쥘 때 쓰는 손잡이입니다. 그리고 솔라 컴뱃 스피어, 숏폼, 롱폼입니다. 쉽게 말해서 긴 거 짧은 거고요. 기다란 쪽이랑 거의 2배는 좀 안 되고 한 0.5배 정도는 차이가 나는 그런 길이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쪽도 전부 다 코팅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가 전부 다 코팅 처리가 되어 있어서 굉장히 화려한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각각의 스피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중간 부분을 나눠서 손에 끼고 이제 장착을 할 때 이렇게 나눠주는 기믹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양옆에 프로펠러 같은 게 있죠. 스피닝 레이저 블레이드. 모양별로 2개씩 포함이 되어 있고요. 잘 보면은 하나는 이렇게 일자 형태고, 그리고 한쪽은 또 이제 바가 3개가 달렸어요. 프로펠러라고 해야 될까 이게? 굳이 따지면 프로펠러가 맞긴 할 건데, 그래서 이제 프로펠러가 2개 달린 거, 3개 달린 거, 이제 2개 한 쌍으로 해서 총 4개가 부속이 되어 있고요. 이 파츠들 역시 마찬가지로 다 코팅으로 처리가 되어 있어서 빛 반사가 아주 예사롭지가 않네요. 작은 파츠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레이 빔 윕, 채찍스러운 무장이고요. 여기 와이어로 연결이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이게 일본 이름으로는 이게 샷 에로우예요. 샷 에로우. 말 그대로 뭔가 이제 화살을 발사하는 그런 느낌으로 된 그런 형태인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코팅 처리가 되어 있고요. 와이어는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와이어로 되어 있습니다. 조형 자체는 굉장히 좀 날카로운 인상으로 되어 있네요. 지금 보니까. 그리고 합체 시 사용할 손들이 총 3종류가 더 들어가 있는데, 먼저 무장손이 한 쌍 들어가 있습니다. 뭐 이제 검이라든가 스피어라든가 이런 걸 쥐기 위한 그런 손이고요. 그리고 가운데만 벌리고 있는 손이 또 한 쌍 있는데 스피닝 레이저 블레이드를 쥐기 위한 손이에요.
잘 보면은 이렇게 손가락 사이로 들어가면은 이 조인트가 있어서 이렇게 손에다가 고정을 시켜주는 게 가능합니다. 가운데를 벌리고 있잖아요. 물론 프로펠러가 3개 달린 것도 여기를 통해서 쥘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손가락 잘 피해서 잘 맞춰서 해주면은 이렇게 딱 손 모양에 맞춰가지고 무장을 손에 쥘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일반적인 편손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편손으로 액션 취할 때 쓰면 좋겠죠. 그리고 휠 파츠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라가 12, 13호기 그러니까 양팔이 되는 애들의 바퀴를 교체하는 파츠예요. 이따가 합체하거나 할 때 바퀴를 가리는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정확히 가린다기보단 교체긴 하지만요. 자, 그러면은 각각의 메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게 제가 3등분으로 딱 5대 이렇게 나눠놨잖아요. 이게 개별 팀이에요. 왼쪽부터 보면은 이쪽은 리쿠라가 팀입니다. 리쿠라는 게 그 육지할 때 육자를 그 일본어로 읽은 거거든요. 그래서 리쿠라가 팀. 영어권에서는 그냥 랜드 팀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는 쿠라가 팀입니다. 쿠라는 게 이제 공중할 때 공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걸 역시나 일본어 발음으로 읽은 건데 요것도 이제 다 비행하는 메카들로 이루어져 있고 영어로는 에어팀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른쪽은 카이라가 팀입니다. 카이라는 게 이제 바다 해자를 읽은 건데 그래서 영어에서는 C팀이라고 합니다. C팀. 말 그대로 육, 해, 공을 다 아우르는 그런 메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각각의 팀이. 자, 그럼 라가 1호. 이쪽은 커맨드 제트 익스플로러라고 합니다. 합체 시에 머리가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기본적으로는 파란색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 날개도 막 보이죠. 약간 로켓처럼 생기기도 했어요. 묘하게. 뒤쪽은 추진장치 디테일이 들어가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막 이렇게 레일 같은 게 보이는 거 보니까 이제 합체할 때 이래저래 변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은 라가 2호 스트라토 웨폰 모듈. 이쪽은 조작을 하나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빨간색 라인이 양쪽 다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한쪽만 딱 올리고 이게 뒤에 올라온 쪽이 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좌우 대칭이라서 특별히 뭐 방향에 구애는 받지 않습니다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라인 컬러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잘 되어 있고 디테일 같은 경우도 심플하지만 아주 깔끔하게 들어가 있는 것도 볼 수 있고 아래쪽에 궤도 디테일도 확실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쪽부터 몸통에 쓰이는 부분이라 그런가 합금이 쓰였어요. 지금 이렇게 큼지막하게 지금 합금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아까 머리가 될 친구 1호랑 비교했을 때 2호가 훨씬 무겁습니다. 다음은 라가 3호 어드밴스드 리콘 헬리콥터. 확실하게 위에 프로펠러 디테일이 들어간 파츠가 보이죠. 아까 본 것 중에 좀 비슷한 게 있었죠. 맞습니다. 요겁니다. 스피닝 레이저 블레이드. 실제로 지금 얘는 프로펠러 부분이 좀 작잖아요. 이걸 빼고 큰 걸로 갈아 끼울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봤었던 파츠들 편하게 갈아 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앞쪽에 이런 파란색 메탈릭 블루로 해가지고 디테일이 좀 들어가 있고요. 색깔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 나머지는 좀 심플한 형태 그렇게 보면 될 것 같네요. 다음은 라가 4호입니다. 이쪽도 어드밴스드 리콘 헬리콥터라고 합니다. 대신에 다 똑같거든요. 기믹이라든가 이런 건 다 똑같은데 생김새가 곡선과 각이 져 있다라는 부분에서 좀 생김새에서 차이가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다음은 라가 5호입니다. 팔콘 제트 파이터. 전투기 타입의 그런 메카기도 하고요. 날렵해 보이는 디자인이 인상적이죠. 그리고 옆에서 봤을 때도 좀 이렇게 굴곡이나 이런 것도 좀 있고 뒤에서 봤을 땐 노즐 부분도 인상적이게 또 실버로 도색이 되어 있고요. 바닥면은 좀 심플하더라고요. 다음은 라가 6호입니다. 커뮤니케이션스 모듈. 여기도 이제 몸통에 들어갈 부분인데 굳이 따지면 허리가 될 부분이라고 해야겠네요. 이쪽은 합금이 따로 들어가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이쪽 잘 보면은 얘는 앞뒤 방향이 있어요.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쭉 하고 위로 올라가 있는 부분이 딱 보이죠. 여기가 뒤입니다. 우뚝 솟은 부분이 뒤예요. 뭐 기본 디테일이나 빨간색 라인이나 이런 것도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바닥면에 궤도 디테일도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은 라가 7호입니다. 스페이스 프로버. 잠수함 스타일이 아주 명확히 보이는 그런 형태죠. 여기 유리창 디테일이라고 해야겠죠? 파란 색깔 부분도 보이고요. 뒷부분이나 앞부분에는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는데 합체할 때 사용할 조인트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호입니다. 역시나 스페이스 프로버라는 이름이고요. 이쪽 역시 아까 헬리콥터랑 비슷하게 이 앞선 빨간색은 곡선형이고요. 파란색은 각진 형태로 되어 있어요. 다음은 9호입니다. 멀티 필드 익스플로러. 얘는 따로 이렇게 액세서리가 별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끼워줘야 됩니다. 이 친구들이 SD 스타일이어가지고 되게 짜리몽땅해 보이지만 그 실제 비율은 되게 기다란 형태예요. 여기가 이제 다리 아래쪽, 무릎 아래쪽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일단 이쪽은 귀여운 SD 스타일이니까 좀 독특한 형태이기도 하죠. 옆에서 봤을 때 이제 아래쪽에 궤도 디테일도 들어가 있고요. 위에 뭐 색깔이나 이런 것도 다 제대로 되어 있는 게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뭔가 있을 건 다 있는데 짧은 그런 느낌? 이번엔 10호 앞에랑 마찬가지입니다. 멀티 필드 익스플로러 다리가 되는 부분이고요. 얘도 액세서리가 별도로 부속이 되어 있어요. 요거 먼저 껴줄게요. 이쪽은 파츠가 안쪽에서부터 바깥쪽으로 슬라이드하는 방식이라 가지고 끼울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앞선 9호랑 비슷합니다. 스타일도 비슷하고 기본 기믹도 비슷하고 뭐 휠 디테일이라든가 생김새가 윗부분이 조금 다른 거 말고는 기믹도 똑같죠. 다음은 11호입니다. 제트 레이더 스테이션. 여기는 이제 골반이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쪽도 보면은 잘 보면 여기 커버를 열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제 고관절 파츠가 합금으로 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아래쪽에도 조그맣게 궤도 디테일이 좀 들어가 있다던가 앞뒤는 다 똑같이 생겼어요. 다음은 12호입니다. 로테이팅 퍼스널 캐리어. 이제 본격적으로 바퀴가 등장을 하고요. 바퀴들은 다 굴러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쪽은 자동차 스타일이죠. 근데 앞이 주먹인. 교통사고 나면 주먹으로 다 밀어버리는 그런 스타일인 건가? 그리고 방금 봤던 것 중에 이 바퀴 커버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휠 파츠라고. 말 그대로 이 굴러가는 바퀴를 안 굴러가는 형태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렇게 바퀴 자체를 교체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막아주는 걸로 이렇게 깔끔한 형태의 외형이 완성이 되는 그런 스타일이죠. 그냥 합체할 때 그냥 이 바퀴 그대로 써도 상관은 없는데 뭔가 외형을 좀 더 깔끔하게 다듬고 싶다 할 때 써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3호 아임드 이퀴먼트 캐리어. 이쪽은 좀 각진 형태네요. 아까랑은 또 다르네. 그러네요. 여기는 좀 이제 곡선형이었는데 이번엔 파란색이 곡선이네요. 빨간색이 각진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휠 파츠 동일하게 들어가 있는데 이게 12호, 13호 각각 좀 생긴 게 달라요. 휠 파츠가 12호가 곡선이고 13호가 각진 형태잖아요. 그걸 맞춘 거예요. 파츠를 잘 보면은 각진 경사면이 큰 게 이게 13호 겁니다. 12호 거는 경사면이 크지 않고 곡선으로 되어 있는 게 좀 파츠 차이예요. 다음은 14호 All Terrain Space Beaker. 여기가 이제 발휘될 부분이라서 그런가 거의 지금 보이는 노란색이 큼지막하게 합금으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바닥면도 보면은 지금 큼지막하게 검은색이 또 합금으로 되어 있어서 무게감으로 치면은 여기가 제일 무거워요. 아무래도 발휘될 부분이고 이제 하중을 또 아래쪽으로 줘야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앞부분에 자동차 특유의 그 뭐 앞부분의 디자인부터 해서 이렇게 아마 이제 여기 조종석이겠죠. 메탈릭 블루로 처리가 되어 있고 검은 색깔 라인이라든가 이런 게 아주 이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발목이 합체되는 부분이고요. 여기 레일 같은 경우는 유리창 주변에도 다 은색으로 도색 처리가 되어 있어서 보기가 좋고요. 바퀴 역시나 다 굴러갑니다. 다 굴러가는데 합체하면은 여기가 발바닥이잖아요. 이 바퀴가 굴러가면은 또 안 좋을 수 있으니까 이 바닥을 잘 보면은 이렇게 발판을 펼칠 수가 있어요. 이걸 펼쳐서 세우면은 굴러가지 않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마지막 15호입니다. 앞이랑 이름이 똑같습니다. All Terrain Space Vehicle. 검은 이게 색깔이 좀 반대죠. 노란색에 검은 색깔 라인.
검은색에 노란 색깔 라인. 아주 색깔이 약간 역전된 느낌이 아주 보기 좋습니다. 이쪽은 오히려 클래식카 같은 느낌도 들어요. 디자인 잘 보면 비교해 보면은 이쪽은 좀 스포츠카인데 이쪽은 되게 클래식카 같은 좀 비싼 차 같은 그런 느낌도 좀 들고요. 색감이 진짜 예쁩니다. 검은색도 검은색이거니와 노란색 라인이 딱 들어가 있는 게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색깔 조합이거든요. 아주 마음에 드는 그런 색깔이네요. 역시나 합금을 많이 썼기 때문에 발이 되는 부분이라서 합금 많이 썼기 때문에 굳이 따지면 이쪽이 이 발쪽들이 다 좀 무게감이 느껴지네요. 기믹은 마찬가지라서 발바닥에서 이렇게 굴러가지 말라고 파츠를 펼치는 게 가능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은 각각의 팀별 합체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먼저 에어팀의 스트라토 파이터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먼저 1호기 갖고 와서요, 이렇게 앞부분을 내려주면은 공간이 생기고 이 뒤쪽 추진 장치를 합체용 조인트로 바꿔주는 이런 작업을 하나 해주면은 준비 끝이고요. 2호를 가지고 와서 아까 펼쳐놨던 뒷부분 내려주고 가운데 있는 이 은색깔 파츠 안쪽으로 이렇게 접어줍니다. 그 다음 궤도를 90도 꺾어주고요. 여기서 포인트인데 이 친구 위아래가 있긴 합니다. 이렇게 파츠 접합선들이 보이는 부분이 어깨가 위로 올라가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윗부분이죠. 아래쪽 정중앙을 눌러주면은 꾹 하고 눌러주면은 여기 목관절이 튀어나옵니다. 서서히 뭐가 올라오죠? 새끼손가락 정도로 쑥 밀어주면은 이렇게 목관절이 튀어나오게 되는데 여기다가 1호기를 장착을 시켜줄 거예요. 이렇게 파츠 뽑았으면은 이렇게 90도 정도 이 친구도 돌려주세요. 그리고 양쪽에 장착될 헬리콥터들 조작을 해줄 텐데 이렇게 링을 내리면 여기가 어깨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커버를 열고 안쪽에다가 파츠를 숨기는 거죠. 반대쪽 정반대로 대칭되게 작업을 해주면 됩니다. 먼저 1호와 2호를 이렇게 결합을 해주고요. 양 옆으로 헬리콥터를 결합을 할 건데 여기서 포인트. 어깨 조인트를 잘 보면은 유독 볼록하게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요. 이게 약간 가니 라쳇 관절 같은 느낌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들어갈 놈이 얘도 위아래로 돌기가 있어요. 근데 이제 가동할 땐 이 돌기가 안쪽에 스프링을 통해서 이렇게 눌리면서 이 관절을 고정시키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요거에 맞춰서 끼워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세웠을 때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돌기가 나 있기 때문에 거기 맞춰서 끼워주면 되겠습니다. 양쪽에 헬리콥터 끼워줬으면은 제트 파이터 갖고 와가지고 이제 뒤에 있는 요 조인트 세워주고요. 가슴의 정중앙에 이제 기수가 앞을 보게끔 해서 끼워주면 되는데 요 이제 수직 날개를 기수 아래쪽에 맞춰서 이렇게 끼워주면 돼요. 합체 완료! 스트라토 파이터! 이 상태로 이제 어떻게 보면 준전함 같은 느낌으로 완성이 되네요. 이렇게 보니까. 그리고 이렇게 세워보면은 사실상 얘가 나중에 합체했을 때 상체가 되는 부분이라고 보면 돼요. 자, 그럼 C팀의 아쿠아 파이터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이 친구가 중앙이 될 친구예요. 먼저 9호, 10호를 조작을 해줄 건데 매뉴얼 상에는 이 발목이 되는 부분인데 이 관절을 먼저 이렇게 뽑아주세요 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안쪽에 간섭을 줄이기 위해서인 것 같은데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밀어넣은 상태에서도 이렇게 간섭이 특별히 없이 돌릴 수가 있었거든요. 절묘하게 안 걸려요. 그래가지고 그냥 앞부분 저는 그냥 돌려버리겠습니다. 돌려주면은 이제 여기가 조인트가 될 부분이고 안쪽에 커버를 벌려준 다음에 7, 8호를 각각 슬라이드로 이렇게 밀어 넣어주고 커버를 닫을 때 여기 딱 돌기가 들어맞게 되어 있거든요. 딱 소리 나면서 이렇게 해주면 완료입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앞부분 돌려주고 커버 벌려서 슬라이드로 끼워주고 관절 고정시켜주고 그리고 6호를 중심으로 해서 이 하얀 색깔 파츠를 누르듯 해주면 반대쪽이 튀어나오면서 결합이 됩니다. 완성! 아쿠아 파이터! 네, 아쿠아 파이터의 완성입니다. 요것도 약간 이제 수중에서 활동하는 거대 전함 같은 준 전함 아닐까 싶은 그런 형태네요.
다음은 랜드팀의 터보 터레인 파이터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11호를 중심으로 만들게 되는데 이게 골반이었잖아요. 아까 커버 벌려서 보여드렸듯 커버 벌려서 이렇게 위에도 다 벌려주면은 고관절 드러나게 되고요. 여기가 관절을 이렇게 바깥으로 빼줘야 하는데 특별히 뭐 손이 걸릴 만한 게 있다거나 막 이게 없어요. 그래서 전 좀 불편하길래 아예 이쑤시개 같은 거 이렇게 지렛대로 쓸만한 걸 가지고 와가지고 이걸로 좀 밀어 올렸거든요. 고관절을 바깥쪽으로만 좀 이렇게 빼주면 손으로 잡아서 이렇게 앞으로 뺄 수가 있어요. 근데 소리 들어보면 되게 단단한 라쳇으로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수납할 때는 이렇게 고관절을 사선으로 만들고 수납만 해놓고 이 사선을 그대로 유지한 채 수납을 해놓으면은 다시 빼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하더라고요. 이렇게. 자, 그래서 고관절 빼줬으면은 이제 열었던 이제 사이드 부분의 커버를 접고 접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고관절만 딱 튀어나온 형태가 완성이 되죠. 여기다가 12, 13호기를 끼울 건데 역시나 조인트에 이렇게 돌기가 톡 튀어나온 부분이 양옆으로 있어요. 맞춰가지고 끼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끼울 때 이렇게 바깥쪽을 향하게끔 끼워주고 돌리면 돼요. 이 느낌 나쁘지 않은데요? 이게 아까 이게 조인트의 스프링을 통해서 이렇게 준 라쳇? 그거거든요? 생각보다 괜찮네요? 강도도 괜찮고요, 지금. 느낌 좋아요. 단단해. 좋다. 이게 최종 합체했을 때 고관절 강도가 되게 기대가 되는데요? 자, 이렇게 하고 14, 15호기를 슬라이드로 이렇게 쑥 하고 밀어 넣어주면 완료가 됩니다. 완성! 터보 터레인 파이터! 굉장히 강해 보입니다. 이대로 돌진해가지고 상대를 밀어버리는 건가? 엄청 세 보이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각각의 팀별 합체까지도 해봤습니다. 자, 그럼 대망의 15대 합체를 한번 해봐야겠죠? 렛츠고 볼트론 포스! 이게 일본어명이 저거였나? 다이라가 파이팅 포메이션 온! 자, 그럼 무려 15대 합체 진행을 해보도록 합시다. 먼저 발, 다리 이쪽부터 해줄 건데 그러면은 이제 9호, 10호가 필요하겠죠. 이 친구들 액세서리, 안테나 부분은 둘 다 먼저 일단 분해를 해놓습니다. 요거는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무릎 관절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앞부분을 돌려주고요. 그리고 이 뒷부분, 이게 발목이 될 부분인데 이거를 매뉴얼상에서 먼저 이렇게 돌려주라고 해요. 90도 돌려주세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힘으로 돌리기가 좀 불편해요. 그래서 그냥 먼저 합체를 시켜버립니다. 합체를 시키고 돌리면 편하게 돌릴 수 있어요. 그리고 허벅지 결합을 해줄 건데 이제 여기가 7, 8호가 필요한 부분이죠. 여기 콕피트 쪽을 이렇게 180도 돌려줍니다. 그리고 색깔이 있는 부분이 이제 무릎으로 들어갈 거예요. 커버 열어주고 결합할 때 이 발목, 여기 있는 발목을 한번 내려줘야 돼요. 왜냐면은 이걸 안 내리면은 안쪽에서 커버가 다 열리질 않아요. 그래서 다 열고 무릎 먼저 결합을 하고 결합이 끝난 다음 발목을 다시 눌러주면 됩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작업을 진행을 하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하면 벌써 양 다리가 완성이 됐습니다. 골반으로 가볼까요? 골반은 개별 합체할 때 이야기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조인트를 살짝 밖으로 빼서 손가락으로 잡은 뒤에 이렇게 라쳇 튼튼하니까 조심하시길 바라고요. 사이드 스커트 커버를 접으면서 겉부분을 접으면서 닫아주면 됩니다. 여기 역시 구멍에 돌기가 나 있어요. 그 돌기 방향에 맞춰서 튼튼하게 끼워주면 되고요. 이러면 기본 하체 완성이죠. 이제 허리를 끼워줄 건데 이 허리가 될 부분 커버를 이렇게 열어줍니다. 완전히 펼쳐서 열어주고요. 그리고 이런 뒤에서 또 슬라이드 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겨요. 여기서 6호가 나옵니다. 6호 보면은 한쪽이 펼칠 수 있는 파츠거든요. 그래서 튀어나와 있는 부분을 최대한 펼쳐주고 그대로 뒤에서부터 슬라이드로 앞으로 끼워주면 됩니다. 다 껴졌으면은 지금 펼친 커버를 한번 위로 접고 나머지 아래로 접어주면 깔끔하게 만들어집니다. 다음은 2호를 가지고 와서 아까 개별 합체할 때랑 똑같아요. 이쪽은 완전히. 대신에 공정 하나가 없습니다. 이 궤도를 돌리지 않아요. 궤도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펼친 거 다 접어주고
이 허리 파츠에 그대로 방향 맞춰서 끼워주면은 위쪽으로 이제 조인트가 밀려서 튀어나오게 되죠. 이게 목관절이었죠? 이거는 90도 돌려줍니다. 그리고 각각의 헬리콥터 아까랑 동일하게 조인트 수납을 해준 다음에 이제 어깨에다가 결합을 해줄 거예요. 양 어깨 맞춰서 잘 밀어 넣어주고요. 그리고 여기도 방향 있는 거 잊지 마세요. 그 다음 양 팔인데 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방향이 있으니까 끼울 때 손등이 위로 가게 끼우고 돌려주면 돼요. 다음은 머리 부분입니다. 역시나 아까랑 동일하게 목관절을 만들어주고 다시 덮어준 다음에 끼워주고요. 짜란! 일단 이대로 대기. 네, 흉부를 끼워줘야겠죠. 개별 합체할 때랑은 반대로만 끼워주면 됩니다. 기수가 밑을 향하도록 끼워주면 돼요. 그 다음 얼굴을 가리고 있던 수직 날개 펼치면 빠밤! 다이라가 완성! 15대가 무려 15대가 합체를 했는데 이렇게 멋진 합체. 이게 기존의 원작과는 좀 다른 시퀀스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허벅지였거든요. 원래 원작 시퀀스상 이 허벅지 뭐 기수 돌린다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신축하는 느낌인데 그거를 회전시키는 걸로 구현을 한 거죠. 이게 좀 재밌는 포인트가 아니었나 싶었고요. 지금 무엇보다 지금 SD 타입이잖아요. 굳이 따지면 데포름에 된 형태인데 이 밸런스 좋네요. 되게 좋네요. 되게 SD 타입이면 어색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난번 볼트론 때도 느꼈지만 정말 그 디자인은 정말 잘 만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합체 완료했을 때는 지금 어깨에 프로펠러가 달려있긴 한데 원작상으로도 그렇고 얘들 합체할 때쯤부터는 그냥 프로펠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포즈 취하거나 할 때는 이렇게 프로펠러를 잠시 떼어놔도 좋습니다. 그러면 합체 후에 대략적인 사이즈는 어떻게 될까? 간단하게 재보면은 약 17.5cm 가까이 되는 느낌이네요. 17cm 조금 넘는 그런 형태예요. 그리고 제가 다이라가라는 거를 어떻게 보면 처음 만져본다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알기만 알았지 이제 입체물을 만지는 건 처음이다 보니까 만져보면서 느끼는 건데 이게 15대가 합체를 한다고 하고 약간 물음표가 뜰 정도로 묘하게 이게 견고하고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지금. 되게 좀 신기하다는 느낌이에요. 15대가 합체하는 거는 처음 만져보니까. 자, 그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머리 부분. 아까 외형은 대략적으로 살펴봤지만 새로 생겨난 게 이 얼굴이잖아요. 앞서서 리뷰했었던 볼트론과 되게 흡사하게 생긴, 비슷하게 생긴 그런 느낌이기도 한데 좀 입술이라든가 요런 조형이 좀 인상 깊은 것 같아요. 디자인상도 그렇고. 그리고 다이라가의 첫인상은 뭔가 서로 섞이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디자인들이 합쳐지고 나니까 굉장히 일체감이 느껴지는 그런 거였거든요. 특히나 요 몸통이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요 제트파이터까지 합쳐지고 나니까 되게 조화롭다라는 느낌? 컬러링도 안 어울릴 것 같지만 되게 잘 어울리고 되게 독특하고 신기하다? 되게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무엇보다 컬러가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보면은 이게 다 어우러진다는 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그리고 양팔 같은 경우도 이제 헬리콥터 애들 이게 곡선과 각진 형태들이 또 조화롭게 어우러진다든가 어깨 좌우가 색깔이 전혀 다르게 생겼는데도 전혀 다른 컬러를 쓰는데도 되게 잘 어울린다던가 이런 것도 좀 신기하기도 하고 양팔도 마찬가지고요. 서로 뭔가 대비되는 그런 느낌? 어깨는 오른쪽이 빨간색인데 팔은 왼쪽이 빨간색이고 요런 것도 좀 재밌는 것 같아요. 다리 쪽도 되게 이게 SD 형태로 데포름에 된 거라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되게 발도 커서 듬직하거든요 되게. 그래가지고 세우는데 뭐 걱정되는 거는 없어서 뭐 그런 점에서도 좀 만지는데 재미있지 않나라는 느낌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합체하고 나면 뒷모습은 어떨까 걱정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등 쪽은 다 궤도 형태여서 이 허리 부분도 그렇고 이 등 부분도 그렇고 다 궤도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래서 더 좀 일체감이 느껴지는 부분이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요 양팔의 바퀴 부분은 교체를 좀 해줄게요. 뭔가 바퀴가 보이는 게 저는 좀 감성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이게 바퀴가 가려지는 게 합체 시퀀스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바퀴를 교체를 해야겠구나 싶더라고요. 이렇게 하면은 프로펠러도 떼고 그리고 바퀴도 교체를 했으니까 확실히 이제 완성됐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이 실루엣 자체는 팔이 더 깔끔해지긴 했네요. 자, 그럼 가동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 목은 볼관절이에요. 돌아가는데 특별히 걸리는 거 없이 크게 돌아가주고요. 숙이거나 들거나 해줄 수 있는데 아무래도 숙이거나 드는 부분은 좀 가동 범위가 좀 좁잖아요. 이럴 때 합체 조인트를 좀 더 활용을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좀 더 고개를 숙이는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어깨를 움직일 건데 괜히 가슴에 있는 날개가 좀 걸릴 것 같잖아요. 날개를 완전히 접어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어깨 자체가 앞으로 일반적인 상태에선 뒤쪽에 돌기로 어깨가 고정되어 있거든요. 이 고정을 한번 풀어주면은 쭉 하고 앞으로 뽑혀 나오는 그런 어깨를 볼 수가 있어요. 완전히 뽑혀 나온 상태죠. 그리고 어깨 자체도 이렇게 들어 올리는 게 가능해서 크게 움직여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더 움직일 수도 있고 이 상태에서 그치지 않고 팔 자체에도 관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팔을 들어 올리는 게 크게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이 팔 자체도 회전을 시킬 수가 있고 거기다가 팔꿈치 가동을 하는데 너무 안 움직이는 거 아닌가 할 수 있잖아요. 이럴 때는 팔 하박 합체되던 부분 있죠. 이 부분이 또 이제 클릭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돌려준 다음에 움직여주면 이중 관절로 바뀝니다. 그래서 90도 이상 크게 가동이 가능하기도 하죠. 그리고 어깨를 이렇게 앞뒤로 하는 부분도 클릭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도 이제 단계별로 한 클릭 움직여주는 게 가능하죠. 그리고 저는 딱 뭔가 디자인상 이 SD로 데포르메 된 느낌이다 보니까 이거 허리 관절 없겠지라는 생각을 했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이대로 허리가 크게 회전을 해줍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저는 당연히 회전만 가능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관절 구조를 잘 보면 허리를 숙이는 것도 가능합니다. 어라 이게 데포르메 된 게 맞나 싶을 정도로 뭐지 가동 왜 이렇게 좋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음은 고관절 살펴볼 건데 이 스커트 부분을 가동시켜 보면은 굉장히 크게 범위를 확보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다리를 옆으로 드는 것도 크게 그리고 튼튼하게 들어지기도 하고 앞으로 들 때는 또 여기는 라쳇을 사용을 했죠. 90도 정도 들어지기도 합니다. 허벅지 회전부도 이제 합체 조인트 부분이 또 이제 클릭 구조를 썼기 때문에 이제 좀 튼튼하게 또 움직일 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무릎은 역시 이제 변형할 때 사용했던 부분을 그대로 써요. 그래서 90도 이상으로 굽혀지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발목을 잘 보면 일단 뭐 회전하는 거야 아까 합체할 때 잠깐 봤고 여기서 발목을 안쪽으로 꺾어주는 거 꺾어줄 때 발 쪽에 있던 이 관절이 이렇게 쭉 하고 뽑혀 나오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접지 않는데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요. 뿐만 아니라 이 발목 안쪽에 이렇게 숨겨져 있는 관절도 있는데 쭉 뽑아놓고 보면은 이렇게 발목을 앞으로 이렇게 굽혀준다거나 뒤로 이렇게 뻗어준다거나 좀 크게 움직여줄 수 있더라고요. 포즈 취할 때 이 관절을 사용을 해주면 살짝 발목을 앞으로 굽혀서 세우거나 하는 게 가능합니다. 물론 가동 범위가 전체적으로 좀 넓다 보니까 이제 무릎 꿇기 정도는 가능합니다. 분명 데포르메 스타일이지만 간단하게 주먹질하는 주먹을 내지르는 포즈도 한번 취해봤습니다. 아무래도 무장을 꺼내기 전까지는 이런 식으로 좀 육탄전이 주겠죠. 그리고 스피닝 레이저 블레이드 액션 간단하게 한번 포즈를 취해봤습니다. 손 자체가 이쁘게 모양이 나와서 이 포즈를 취하는데 간단하게만 이렇게 그냥 각도만 잡아줘도 좋은 것 같네요. 그리고 솔라 컴뱃 스피어 액션 요거는 이제 짧은 거를 한번 쥐어줘 봤고요. 긴 것도 한번 쥐어줘 보도록 합시다. 이번엔 긴 걸 손에 쥐어봤는데 확실히 긴 게 더 박력이 있긴 하네요. 다음은 레이빔 휘입 액션. 와이어 자체는 굉장히 튼튼한 편이라 가지고 내가 원하는 액션을 그냥 편하게 이렇게 좀 바로바로 구부려 가지고 만들어 줄 수 있는데 이게 막 처지거나 그러진 않아서 아주 튼튼하게 포즈 취할 수 있네요. 그리고 대망의 블레이징 소드 다이나가 소드를 뽑아 들었습니다. 뭐 한 손에 드는 것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요. 다른 액션도 한번 취해 보도록 할까요?
역시 작지만 포즈가 진짜 잘 나오긴 한다니까요. 이렇게 어깨를 확 들어가지고 휘두르기 전에 포즈를 잡는 느낌으로 이렇게 한번 포즈를 취해봤습니다. 그리고 손잡이 아래쪽을 빼고 연장 파츠를 끼고 그 밑에 방금 뺀 걸 다시 껴주고 이렇게 무리 없이 양손으로 검을 잡는 것도 가능합니다. 손잡이가 길어졌기 때문에 밑에 여유가 확실히 남아요. 그래서 포즈 취했을 때 어색함이 덜하죠.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ES 합금의 볼트론 비클포스 다이라가의 리뷰를 해봤습니다. 진짜 믿기지 않는 정도의 퀄리티? 예, 놀란 거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아니 15대가 합체를 하는데 스타일이 뭔가 리얼 타입이 아니라 SD 타입이래. 뭐라고?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설명을 봤을 땐 분명히 생략된 곳이 있겠지 막 이런 느낌이었는데 생략된 거 없이 그대로 15대가 다 합체하니까 굉장히 놀라운 합체였다라고 말을 하고 싶네요. 그 외에도 무장들도 굉장히 충실하기 때문에 포즈 잡는 것도 가동 범위 좋으니까 무장들 그대로 다 활용을 해가지고 포즈 잡으시면은 더 즐기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 생활 되세요. 가볼게요. 재롱이었어요. 여러분 안녕. 빠쁘시.